일단 파일을 먼저 하나 새로 생성을 할까요? 네, 저희 GitHub에서, 콜앱 여러분들 폴더에서 새 콜앱 파일, 콜앱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제목은 저희가 13번 파일인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 13번, 무비 렌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렌즈. 저희가 오늘 분석을 해볼 내용이 무비 렌즈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무비 렌즈라고 하는 데이터 셋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라튼 토마토나 아니면 IMDb 같은 그런 평점 사이트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영화의 별점, 보통 별 5개 이렇게 하죠.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 별점을 준 그런 데이터 셋이 있는데 그거를 3개의 텍스트 파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 텍스트 파일들을 저희가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다 만드셨죠? 우선 임포트부터 먼저 할게요.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먼저 하시면 넘파이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판다스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트플러릿, 파이플럿 필요하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C본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일들이 있는 GitHub 주소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GitHub에 있어요. 여기 다 찾으셨죠? 찾아, 찾으셨죠? 이 GitHub에 보시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들 중에서 저희가 베이비 네임스 했었죠? 무비 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무비 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데이터 파일들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우리가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을 한번 봤었을 거예요. 영화 제목 들어있었던 그런 거고요. 그것 말고도 ratings, results라고 하는 그 3개의 파일이 있어요. 3개의 파일이 있고 이 3개 파일에 대한 그 설명들이 여기 readme라고 하는 파일에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그루렌스 ORG, 무비렌스 ORG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다.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ratings.dat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ratings.dat라고 하는 파일은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값들은 컬럼 2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컬럼은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번호예요. 회원 가입하게 되면 회원 번호가 부여가 되겠죠? 아마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숫자 타입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부터 6040까지의 숫자로 부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무비 아이디예요. 무비 아이디는 1번부터 3952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로 부여가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이 레이팅인데 레이팅은 어, 5스타 스케일 그러니까
별점, 별 5개짜리, 그래서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 숫자로 아마 여기도 숫자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저기, 컬럼이 있는데, 타임스탬프는 그 유저가 그 영화에 별점을 준 시간 정보가 저장되어져 있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레이팅스고요. 그 다음에 유저 DAT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유저 DAT는 컬럼이 셋, 넷, 5개, 5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5개의 컬럼은 유저 아이디, 젠더, 성별, 에이지, 나이, occupation, 직업이란 뜻이고요. 집 코드, 우편번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번호를 보게 되면 그 대략 그 거주를 하는 그 거주 지역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우편번호가 뭐 구나 동별로 부여가 되어져 있을 거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집 코드라고 하는 컬럼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유저 아이디는 위쪽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죠. 유저 아이디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별. 성별은 성별 컬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M이라고 하는 문자열 또는 F라고 하는 문자열 둘 중에 하나로 저장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이 age라고 하는 컬럼인데 age 컬럼은 실제 나이가 아니에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1, 18, 25, 35, 45, 50, 5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이가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에이지 컬럼에 1이라고 저장되어져 있으면 18세 미만이란 뜻이에요. 18세 미만이란,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에이지 컬럼에 18이라고 그 기재가 되어져 있으면 18세부터 24세까지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5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으면 25세부터 34세까지. 여기서부터는 10년씩, 10살 단위로 끊어집니다. 35라고 되어 있으면 35세부터 44세까지, 45세부터, 여기는 또 10살 단위가 아니군요. 45세부터 49세까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스케일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죠. 50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50세부터 55세까지. 그리고 56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56세 이상. 56세 이상. 그러니까 뭐 60세, 70세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ge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값들은 숫자가 저장되어져 있지만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occupation, 직업이라고 하는 컬럼인데, 직업 컬럼도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0번부터 20번까지, 0번부터 20번까지 21개겠죠. 21개의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뭐, 예를 들면, 0번은 기타, 1번은 아카데믹 에듀케이터니까 뭐 교육 강사, 교육자 뭐 이런 거겠죠. 이는 아티스트니까 뭐 예술가 뭐 그런 뜻일 거고 그다음 3번은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다음에 4번은 대학 대학생이거나 대학 대학 졸업자 아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업군들이 21개의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occupation도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좀 많기는 하지만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저 DAT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도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movies DA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그리고 장르. 요거는 우리가 한번 그 장르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장르 이름들이 있나
요거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비 아이디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IMDb에 있는 그 영화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시면 그 영화가 개봉된 연도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르는 이런 몇 가지 장르들, 뭐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등등등 몇 가지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우선 무비스 DAT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려면 로 데이터에 링크가 필요해요. 로 데이터의 링크, 요 로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콜앱으로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파일들의 경로예요. 첫 번째는 movies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아까 복사한 링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복사한 링크를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 볼게요. 복사 넣으셨죠? 자, 다시 그 이전 폴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ratings라고 되어 있어요. ratings. 클릭해 보시면 미리 보기가 안 보여요. 너무 크다. 파일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로우에서 로우 버튼의 오른쪽 클릭, 그 다음 링크 주소 복사.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얘가 ratings였었죠. ratings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 문자를 만들어 주시고 복사한 링크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변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파일 가겠습니다. 다시 무비렌즈. 세 번째 파일은 유저스. 여기 이렇게 내용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 버튼에서 링크 주소 복사 그리고 유저스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네,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실행을 해주세요. 셀을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세 개의 문자열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파일의 경로가 저장된 그 파일의 경로가 저장된 문자열 세 개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은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팅스는 파일이 너무 커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무비스도 그렇고 유저스도 그렇고 파일의 첫 번째 행부터 전부 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에는 컬럼 이름들이 없어요. 컬럼 이름들이 없어서 여기 그 리드미 파일 여기를 참고해서 그 각 데이터 파일의 컬럼 이름들 파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컬럼 이름들을 미리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스 컬럼이라는 의미로 컬까지만 쓸게요. 무비스에는 컬럼 이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까 무비스 네, 이건 유저스였었고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 이렇게 있어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 그거를 문자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쓸게요. 무비 아이디 이렇게 쓰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드는 관습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변수 이름들은 소문자로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는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르즈 이렇게 돼 있어요. 장르즈.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가 장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죠. 그죠? 우리 요거는 한번 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비스 파일은 세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스에도 컬럼 이름이 없어요. 자, 여기 레이팅스는 문서를 보시면 레이팅스는 네, 컬럼이 4개라고 되어 있어요. 유저, 무비, 레이팅 타임 스탬프. 그러면 순서대로 순서 맞춰줘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 첫 번째 컬럼이 유저 아이디고요. 두 번째 컬럼이 무비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이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레이팅. 네, 레이팅.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타임 스탬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타임 스탬프. 그래서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고요.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에도 컬럼 이름들이 있겠죠. 아까 유저스 잠깐 보시면 유저 아이디, 젠더, 에이지.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별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이지. 세 번째가 에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큐페이션 집코드. 아큐페이션 집코드 이렇게 있네요. 네, 아큐페이션 그리고 집코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비스는 3개의 컬럼, 레이팅스는 4개의 컬럼, 유저스는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자, 요것도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씩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그냥 무비스 이렇게 할게요. 무비스. 무비스 이렇게 하시고, 판다스. 텍스트 파일이죠. 그리고 형식이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콜론으로 구분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CSV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ad CSV. 여기에 파일 경로는 무비스 파일을 주시면 돼요. 무비스 파일을 주시면 되고,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었죠. 세퍼레이터가 콜론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원인 떴던 거 기억나세요? 엔진의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라 라고 하는 워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워닝 때문에 얘를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컬럼 이름 세팅하는 게 names예요. names에다가 movies, 컬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아요. 헤드만 볼게요. movies.head. 앞에서 5개 정도만 출력해 보면 되겠죠. 무비 아이디는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는 숫자들 그리고 널이 아닌 값들로 채워지기.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게 무비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가 있으면 다른 테이블의 포린 키하고 연결이 돼서 그죠? 예, 서로 데이터 프레임을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컬럼이 이 무비 아이디. 그래서 번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중복되지 않는 숫자들, 널이 아닌 값.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타이틀은 영화 제목과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영화가 개봉된 연도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개봉 연도를 보면 아, 서로 다른 영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르스.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문자열 메서드 사용하면서 요 장르스 본 적이 있었죠. 어, 하나의 영화가 두 개 이상의 장르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장르 이름과 장르 이름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타이프 연산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비스.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된 거를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고 뭐 각각 분석해 보는 거는 뭐 유니크한 값이 뭐 몇 개가 있는지라거나 그런 것들은 인포까지만 먼저 볼까요? 무비스의 인포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3883개의 행이 있습니다. 컬럼은 3개.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 그 다음에 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컬럼에는요, 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비 아이디는 정수로 만들어져 있고, 영화 제목, 장르, 당연히 문자, 열이겠죠. 문자. 네, 요렇게만, 그래서 무비스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총 몇 개가 있다? 3,883개의 영화들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무비스는 만들었고요. 무비스는 만들었고, 중간중간 목차를 좀 줄까요?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자, 두 번째는 레이팅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레이팅스. 이번에는 레이팅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수 이름은 레이팅스라고 할게요. 레이팅스라고 해주시고요. 얘는 좀 파일이 좀 클 거예요. 우리 아까 미리 보기가 안 됐었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read CSV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은 ratings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separator는 문서 보시면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워닝 없애기 위해서 엔진은 파이썬을 사용한다 써주시면 되고 컬럼 이름 네, 컬럼 이름은 ratings 컬 문자열 리스트로 만들어 놨죠. 네,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파일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5초 정도 걸렸습니다. 헤드 한번 볼까요? ratings.head. 앞에서 5개를 보시면은요. 전부 다 숫자밖에 안 보여요. 그죠? 네.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이렇게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저 아이디가 전부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같은 유저가. 그죠? 한 명의 유저예요. 1번이라고 하는 유저.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1번이라고 하는 유저가 무슨 영화에? 1193번 영화에. 1193번이라고 하는 영화는 무엇을 찾아가면 될까요? 무비스 찾아가면 되겠죠. 무비스에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1193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스하고 레이팅스를 조인을 하게 되면, 그죠? 레이팅스를 조인하게 되면 이 1193번이 제목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개봉연도 알 수 있겠죠. 장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별 몇 개를 줬다? 별 5개를 줬다는 뜻이에요.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별 5개를 줬고요. 뒤쪽에 있는 숫자는 별 5개를 준 시간입니다. 시간 정도예요. 이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기준점이 있어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이때를 숫자 0으로 합니다. 그때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켜요. 네. 보통 타임스탬프라고 하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숫자를 증가시키는데, 그래서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1000분의 1초마다 숫자를 1씩 증가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1년은 365일이고 한 달은 어,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 그죠? 물론 윤년 계산도 해야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 돌아오죠. 네, 그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숫자를 가지고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컬럼이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숫자가 곧 소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인포를 한번 볼까요? ratings.info를 보시면 어, 몇 개인가요, 행이? 100만 개예요, 100만 개. 일시, 백, 천만, 십만, 100만이죠. 100만 209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레인지로 그냥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져 있고요. 컬럼은 전부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그다음 별점, 그리고 타임스탬프. 그리고 널이 들어가 있는 컬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정제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널이 없어요. 전부 다 숫자 타입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마 시간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시려면 이 컬럼을요, 타임스탬프 타입으로 변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연월일 10분초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int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고, 100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메모리 몇 메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30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가. 네. 그래서 이렇게 100만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5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파일 읽어서. 그래서 이렇게 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까 GitHub에서 미리 보기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어, 읽어, 읽으시면 돼요. 유저스 이렇게 만들 거고요. pandas.read csv read csv 파일 이름은 users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퍼레이터는 콜론 2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진은 파이썬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컬럼 이름들이 없죠. 컬럼 이름은 users 컬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요거는 금방 만들 거예요. 이렇게 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만들 거고요. 여기도 헤드만 먼저 좀 볼까요? 헤드만 먼저 보시면 1번 유저 여성이고요. 2번 유저 남성이고 3번 유저 남성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나이 아까 ED라고 되어져 있으면 미성년자 18세 미만 그 다음에 아큐페이션은 10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10이라고 하는 아큐페이션이 뭔지 보고 싶으시면 문서를 보시면 돼요. 학생이란 뜻이군요. 네, 아마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 12학년제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6, 3, 3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마 미국은 그냥 1학년부터 12학년 아마 그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학생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여기 집 코드가 그 어느 지역의 우편번호인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인포를 한번 볼까요? users.info. 인포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유저는 전부 6040명이 있어요. 6040명. 그리고 인덱스는 따로 없기 때문에 0번부터 자동으로 레인지가 부여가 되어져 있고요. 컬럼은 5개. 유저 아이디, 젠더, 에이지, 아큐페이션, 그리고 집 코드. 자, 여기서 젠더 부분 보시면은요. 젠더가 그쵸. 젠더는 오브젝트가 맞죠? female, male, FM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열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오브젝트가 맞아요. 나머지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집 코드 보시면 숫자들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집 코드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헤드에서 보이는 거는 숫자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편번호 안에 알파벳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수기호, 대쉬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코드는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해 보기 전에, 무비스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별점이죠. 우리가 오늘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별점이에요. 별점이 높은 영화들, 별점이 낮은 영화들,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뭐 성별로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뭐 남성이 별점 많이 준 영화, 여성이 별점을 많이 준 영화 뭐 이런 것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별점은 몇 점을 받느냐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팅스를 기본으로 가져올 거예요. 레이팅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레이팅스를 기본으로 사용해서 여기에 무비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죠? 무비 아이디가 있으니까,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을 조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이 레이팅스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무비스를 조인을 하게 되면, 그죠? 무비스를 조인하게 되면, 이 무비 아이디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타이틀, 제목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장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컬럼을 추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컬럼들이 추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다시 유저스를 조인을 할 거예요. 유저스를 조인할 때는 뭘 이용할까요? 유저 아이디로 조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저의 성별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성별 정보도 알 수가 있고, 나이도 알 수가 있고, 직업도 알 수 있고, 뭐, 우편번호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첫 번째 조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조인, 이렇게 조인을 두 번을 해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분석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해, 이해되셨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제목의 영화가 별점 얼마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성별의 유저가 별점을 줬는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전부 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볼 거고요.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자, 데이터는 준비가 됐어요. 데이터는 준비가 됐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 머지, 합치기. 머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컴캣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머지죠. 그죠? 서로 각각 다른 테이블들인 거예요. 무비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거고, 레이팅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거고,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주는 거예요. 조인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레이팅스를 기본으로 해서 레이팅스와 그 다음에 무비스를 머지를 먼저 할게요. 조인이라고 하니 더 입에 붙어 있기는 한데 판타스에서는 조인을 머지라고 부르니까. 자,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pandas.merg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pandas.merge. merge는 left, right 주시면 돼요. left는 ratings, right는 movies 이렇게 두 개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이너 조인. 우리는 이너 조인이면 돼요. 그죠? 레이팅에 없는 영화 제목들은 우리는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별점이 있는 영화들을 분석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죠? 레이팅스에는 무비 아이디가 있지만 레이팅스에는 무비 아이디들이 있겠죠. 근데 무비스에는, 별점이 없는 영화들도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너 조인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남겨두시면 되고요. 남겨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해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음, 명시를 하셔도 돼요. on 하고서 movie 아이디를 가지고 할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하셔도 되고, 두 개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같은 이름의 컬럼을 가지고 있죠.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 레이팅스가 행이 100만 개가 있어가지고, 그죠? 100만 개가 있어서 굉장히 만드는 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5초 이상 걸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헤드 한번 볼게요. 머지가 제대로 됐는지. 머지 제대로 됐나요? 됐죠? 1193번 영화는 뭐래요? 원 플로우 오버 더 쿠쿠스 네스트라고 하네요. 혹시 이 영화 아시는 분 계세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잭 니콜슨이 나왔었었나? 고등학생이 이런 영화를 보기 힘든데.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영화고요. 그런 영화고 또 똑같은 유저가 661번 영화를 보고서 별점을 3점을 줬어요. 제임스 앤 자이언트 피치라고 하는 영화네요. 이거는 뭐지? 그건가? 제크와 콩나무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이래.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과 장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 아이디가 레이팅스에도 있고 무비스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이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1번 유저가 누구냐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인포를 한번 좀 볼게요. df.info 인포를 좀 볼게요. 100만 209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209. 아까 우리 레이팅스 잠깐만 좀 볼까요? 레이팅스를 보시면 100만 209. 그러니까 레이팅스에는 그대로 다 있는 거죠. 레이팅스에는 그대로 다 있어요. 이너 조인을 해도 지금 여기도 행액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팅스에 있었던 무비 아이디들은 무비스에 전부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몰라요. 아우터 조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무비스의 영화는 있는데 별점은 한 번도 체크가 안 된 그런 영화는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이너 조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무비 아이디 컬럼을
사용한 이너 조인을 쓴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파라미터들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유절스 남았죠? 자, 유절스까지를 해볼게요. 이제 유절스까지 df와 만들어줬잖아요. df와 이제 누구를 하시면 되냐면 유절스, 유절스를 뭐 여기서도 뭐지 하시면 돼요. 뭐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그냥 df, 변수 이름 같은 거 쓸게요. df라고 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다스 점 그다음에 merge 하시면 되고요. 왼쪽은 df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user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컬럼을 사용해서 user id 컬럼을 사용한 inner join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inner join.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헤드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 네. 장르 뒤에 뭐가 붙었어요? 젠더, 에이지, 아큐페이션, 집코드. 네 개 컬럼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그럼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1번 유저는 여성, 그 다음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아큐페이션은 10이니까 아마 아까 학생,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은 4806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비 아이디를 보면 타이틀 그리고 장르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별점은 몇 점을 줬다. 별점 몇 점을 줬다. 그리고 언제 줬다.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인포까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인포.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도 100만 209. 행의 개수가 줄진 않았어요. 그죠? 줄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이팅스에 등장하는 유저 아이디는, 유저스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 유저스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존재는 하더라도 별점을 한 번도 안 준 유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조인이 된 결과를 보면 레이팅스에 있었던 유저 아이디들은 전부 다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너 조인의 결과가 100만 건이 나옵니다. 100만 209죠. 그리고 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분석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데이터 셋을 준비까지만 한 거니까. 네.